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도장을 찍은 뒤에 찾아온 5분 후의 반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민정이에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고, 저는 보험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죠. 솔직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3년쯤 됐을 때 시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가 부도가 나고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순식간에 빚이 생겼죠. 그때 저는 고민 끝에 제 전 재산을 털어 2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라도 편히 지내세요.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죠. 민정아, 너 같은 며느리 다시 못 만나. 평생 고맙게 살게. 그때까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를 돌봤어요. 남편은 도서관과 학원으로 바빴죠. 집안의 살림, 시댁의 병원비, 월세까지 전부 제 수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힘들단 생각보다 남편이 붙으면 다 나아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민정아, 고기 조금 사서 오너라. 아버지 기운 없어. 그럴 때마다 전 대답했죠.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감사의 말보다 당연함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습관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정아, 나 붙었어. 사법고시 합격했어.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죠. 우리 아들이 해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빛을 보겠구나. 시어머니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아주 작은 이질감이 있었어요. 왜 나를 안 본다? 모두가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덕분이다 한마디가 없었죠.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조금만 행복하자.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합격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개업 준비로 분주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 집에 자주 들르셨죠. 처음엔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있는 집은 너무 좁다. 우리 아들 이제 변호사야. 체면이 있지 않니? 그래서요? 이제 숨 좀 쉬자. 며느리 다시 얻어야겠다. 이혼 도장 찍거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알잖니. 너무 오래 고생했지. 이제 우리 아들 옆엔 그에 맞는 여자가 필요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살만하니 새 며느리 얻어야겠다. 도장 찍어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듯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나도 솔직히 좀 힘들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너무 오래 버텼잖아.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너한테 내 청춘이, 내 희생이 그렇게 가벼웠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 쉬고 싶다는 말이 이혼의 이유라니.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찍을게요. 하지만 제 조건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들이 비웃듯 물었어요. 조건? 뭘 또 바라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단 5분,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5분,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등기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어머니, 그 집 제가 제 돈으로 얻은 거예요. 그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 이름으로 전세를 넣은 거였죠.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맞아요. 아들도 힘들었죠. 하지만 그 집은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얻은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시댁 재산이라 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하니? 그건 어머니가 정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곤 옷 2벌과 가족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느낀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이혼 후 며칠 동안은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죠. 남편 명의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 신고서, 그리고 대출 통지서. 금액은 무려 2억 원.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동 보증인 김민정.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내 이름이 들어간 거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개업 초기 투자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제 인감 도장을 사용한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혼을 서두른 이유, 시어머니의 태도. 그들은 이미 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 판을 짜두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 다음 날 은행과 법무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민정 씨, 남편분이 큰일 나실 겁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야? 그냥 이렇게 끝내긴 싫어서. 너도 알잖아. 그 돈은 결국 우리 둘을 위한 거였잖아. 우리 둘을 위한 돈? 아니, 당신 욕심을 위한 돈이었지. 그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온 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들은 늘 그래. 힘들면 나를 이용하고 나설 땐 나를 버리잖아. 그 후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아, 나 모든 걸 잃었어. 사무실도 돈도 사람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야 당신 눈에 내가 보이니?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미소였죠. 늦었어. 난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이던 그 얼굴들.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왜냐면 그 시절의 나를 부정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겠지만 이번엔 문틈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오시지 마세요. 이제 저희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때는 그냥 체면이 전부였거든. 그 체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밝아졌고 저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남편의 이름을 봤어요. 사문서 위조 및 부정대출 혐의로 변호사 자격 박탈. 그 기사를 보고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사람은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진짜 어른이 된대요. 그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도장을 찍을 때는 끝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도장을 찍고 나온 지 단 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집이 4명이라고 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 집은 제 돈으로 얻은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 때 제가 전세금 넣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우리 아들이 다 갚았잖아. 언제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무너져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그럼 우린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하니? 이제 그건 어머니 몫이에요. 그 말로 오랜 복종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낡은 방 한 칸이었지만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 느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공동명의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공동명의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찍고 자신의 사무실 개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 날 이용했구나. 저는 곧장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며칠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정아, 고소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냥 우리 잘 해결해 보자. 이젠 우리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파. 제발 고소만은. 그럼 그동안 내가 아플 때 넌 어디 있었어?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로 고소장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아? 하지만 솔직히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어요.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눈을 떴다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말에 제 안의 분노가 이상하게 잦아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잊고 싶어요. 그냥 각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좋은 며느리 다시 못 만나. 하늘이 알고 있을 거야. 그 눈빛은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과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남편은 징역형을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뒤에도 한동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 행복해지자.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종종 생각해요. 그때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까? 아니요. 그 도장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이름으로 된 집, 그리고 제 힘으로 일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그걸 배신이라 하고, 누군가는 그걸 성장이라 부르죠. 저는 이제 압니다. 배신은 누군가의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성장은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약속이란다. 도장을 찍은 그날 나는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내 인생의 첫 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어머니의 말도 그 어떤 남편의 변명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살만하니 새 며느리 얻어야겠다던 그 말. 이제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 저도 살만해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킬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